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일주일이 시작하는 월요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기로 또 계획을 세우셨나요? 계획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것 시작점은 같을지 몰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는 정보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밥상에 건강정보 드리는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꾸준히 식탁에만 올리기만 해도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급 식재료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음식은요, 바로 면역력 증강에 좋은 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체내 면역체계의 기능을 증강시키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화합물이 레티난입니다. 이 레티난은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한 광범위한 살상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암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물질인 인터페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생표고버섯보다 2배 정도 영양이 많고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많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느타리버섯은 표고버섯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D가 풍부하고요. 비타민 B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에너지 대사를 돕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버섯류의 추천 음식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섯 추천 음식은 표고버섯 차와 또 느타리버섯 숙회, 표고버섯 장조림 이런 3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로부터 약재로 식재료로 두루 사용한 버섯은 밥상의 불로장생이라고 불릴 만큼 건강 식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생으로 구워 먹어도 좋지만 말려서 조리하면 비타민 D가 증강하기 때문에 면역력에 더 좋다고 하죠. 특히 느타리버섯은 저렴한 버섯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재료는 무인데요. 변비 해소와 또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대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또 변비를 예방해 주는데요. 또 무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고 체세포를 강하게 해서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전분 소화 효소와 단백질 효소인 에스테라제 등이 들어있어서 대장암 환자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평소에 밥이나 고기를 먹을 때 물을 함께 곁들여 드시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무를 활용한 추천 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고 해도 불릴 정도로 소화기관에 관련된 질병에 좋은 효과가 있는 식재료인데요. 바로 무 스무디와 무 스테이크입니다. 조리할 때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한번 익혀서 먹는 게 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네, 굽거나 익힌 무는 단맛이 강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다음 3번째로 소개해드릴 식재료는요,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하는 연근입니다. 이 연근은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 좋은 식재료로 또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는 연근 속에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나트륨 과다 섭취가 주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트륨을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또한 동맥경화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면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연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타닌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에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특효가 있습니다. 네, 연근으로 만든 추천 음식은요, 연근 푸성기 들깨무침과 연근 검은 콩밥입니다. 성인병 예방에 좋은 연근은 식감이 좋아서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설탕과 기름을 최소화하는 사용의 조리법을 추천해드립니다. 밥을 지을 때 넣거나 샐러드 또는 살짝 데쳐서 소스를 곁들이는 등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이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우엉입니다. 탄수화물 중독과 당뇨병 예방에 좋은 음식인데요. 현대인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면 비만뿐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성인병인 당뇨병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가 적거나 많을 때 생기는 병이죠. 우리 몸에 탄수화물에 당분이 들어오면 위에서 포도당이 흡수돼서 혈당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적정량의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알맞게 낮춰줍니다. 우엉에 많이 들어있는 이눌린은 이러한 인슐린의 분비량을 적정량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주고요. 또한 이눌린은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엉으로 추천하는 음식은요, 우엉 나물 잡채, 우엉편 양념 조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대인의 고질병 중에 하나인 탄수화물의 중독, 이 우엉은 탄수화물 섭취를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엉을 말린 차로 수시로 마시게 되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심지어 피부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우엉의 쓴맛이 이눌린이라는 성분인데 찬물에 오래 담그면 그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밥상에 올리면 좋은 식재료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올겨울 가장 핫한 키워드 바로 건강을 위한 체온이라는 건데요. 체온이 1도씨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때문에 당신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줄,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체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온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과 같은 장기는 늘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역시 체온이 따뜻해야만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이 가능해집니다. 네,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온 1도씨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무려 30%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한의학 서적이죠. 동의보감에서도 양생법 중에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에 멀리 다니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네, 여자들은 더욱이나 체온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자궁은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한 만큼 늘 따뜻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체온이 떨어진다면 자궁 근종 등과 같은 여성 질환이 더욱더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체온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향상되는 이유가 바로 몸의 순환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체온이 상승하면 몸에 열이 오르면서 기혈과 순환이 원활해지고요. 세포 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매우 활발해집니다. 네, 반대로 이 체온이 떨어지면 기혈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에 신진대사 역시 떨어지게 되고요. 면역력 감소와 더불어서 무기력증도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근육 수축으로 저림이나 통증 등도 염려가 되고요. 특히 겨울은 외부 온도가 평상시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음식과 운동 그리고 생활습관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조금씩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비만이라고 합니다. 보통 몸에 지방이 많으면 추위로부터 보호돼서 체온이 높을 거라고 의뢰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은 액체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슴, 허벅지, 엉덩이와 같이 지방이 많은 부위가 다른 곳에 비해 차가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잉 지방으로 인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유산소 운동은요, 몸에 있는 지방을 없앨 뿐만이 아니고 또 몸의 신진대사 또한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체온을 높이고 또 면역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운동을 해서 땀이 날 때는 체온이 1도씨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걷기, 달리기, 등산, 자전거, 줄넘기 등의 운동들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체온을 위해서 천천히 운동하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의 저자이죠. 사이토 마사시 교수에 따르면요, 운동을 할 때 몸을 천천히 또 깊숙이 움직여서 근육에 부담을 주는 것이 체온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요. 네, 근육에 자극을 줘서 뇌 성장 호르몬 분비량을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근육이 보다 잘 만들어지고 또 단단해진다고 하죠.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은요, 강도를 약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느린 운동이죠. 요가가 각광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요, 근육을 늘려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체내 근육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체온 상승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열이 발생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체열의 40% 이상을 상승하는 곳이 바로 생산하는 곳이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체온이 상승을 위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육을 늘릴 수 있는 근력 운동 병행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체를 단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몸의 근육의 70% 이상이 우리 하체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죠. 이 때문에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하체 운동으로 이 런지와 스쿼트가 대표적입니다. 보다 운동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아령을 들고 이 상하체 근력 운동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권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과 같은 운동은 낮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또 자기 전에 과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흥분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숙면이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니까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숙면 역시 체온 상승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격한 운동 대신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전신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꼭꼭 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좌우턱을 고르게 사용해서 음식을 잘게 부수는 것 또한 저작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음식물을 천천히 꼭꼭 씹는 행위로 머리와 얼굴 전체에 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음식은 30회 정도 씹는 것이 좋고요. 식사 시간 역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급격히 추위를 느꼈을 경우에는요, 임시 방편으로 껌을 씹는 것도 체온 상승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과식은 저체온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에게 식사라는 행위 자체는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얻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히려 과하게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에는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장으로 혈액의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근육이나 뇌, 관과 같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할 혈액들이 줄어들면서 체온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자신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만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또 효과적으로 체온을 상승시키고 싶다면 살짝 배가 고플 정도로 소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체온 상승에는 소금이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체온인 사람들에게는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을 곁에 두시는 건데요. 체온이 떨어졌을 때 소금을 먹으면 발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질의 소금을 일정량 섭취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소금 자체를 활용하는 생활요법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소금을 고르게 볶아서 천에 잘 싼 다음에 배에 올려두면 찜질 효과 누릴 수 있고요. 목욕할 때에도 소금을 한 줌 넣어서 발열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은 절대 짜게 드시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정제염이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에는 공복에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해야 할 일, 바로 물 마시기라고 제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겨울철과 같은 건조한 계절에는 체내에 충분한 수분을 흡수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은 노폐물 배설과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물이 함유하고 있는 무기질, 미네랄 등으로 건강까지 더할 수가 있습니다. 단 차가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차가운 물을 마시면 오히려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겨울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외출할 때마다 또는 출퇴근 시에 춥다라는 말만 연신 반복하게 되는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좀 잘 활용하셔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정보로 맛집 정보는요, 한 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는 연남동으로 가보자 라고 말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센스 넘치고 이로 보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연남동에 있는 맛집부터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연남동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집은요, 브레드랩인데요. 밥배와 빵배는 다르다라고 보통 말하죠. 네, 밥 한 공기를 다 먹어도 디저트 하면 생각나는 음식, 바로 빵입니다. 딸기를 녹여 색을 낸 딸기 크림빵은요, 브레드랩의 대표 메뉴인데요. 크림에도 딸기를 넣어서 입안 가득히 딸기를 물고 먹는 느낌의 달콤한 느낌입니다. 브레드랩에서 만드는 빵의 특징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되 방부제나 보존제를 넣지 않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한알음 쌓아놓고 먹을 수 없는 게 아쉽지만 또 건강한 방식으로 만드는 빵이라서 자꾸만 들르고 싶은 그런 빵집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파라과이 가정식이 있는 아꼬메르라는 곳인데요. 파라과이 요리의 대부분은 소고기가 들어간다고 하죠. 이곳의 대표 메뉴인 밀란에서는 비주얼과 맛이 돈가스와 비슷하지만 쇠고기를 사용한 튀김 요리라고 합니다. 씹히는 맛이 쫄깃하고요. 매콤한 파라과이 향신료를 넣어서 반죽해서 느끼하지가 않은데요. 튀김 만두의 일종인 엠파나다 역시 맛봐야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쇠고기와 햄 그리고 치즈로 속을 채운 손바닥만한 크기의 만두가 있고요. 또 만두소를 골라 넣을 수 있습니다. 매콤한 남미식 소스를 곁들여 먹는 것도 별미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주문 시 즉시 튀겨주는 메르센 추러스가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은 식어서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메르센 추러스는 손님이 주문하면 반죽을 뽑아서 2분에서 3분 내에 추러스를 튀겨줍니다. 맛이 고소한데요. 그 비밀은 바로 반죽에 있다고 합니다. 밀가루는 줄이되 다양한 곡물과 미강이라고 불리는 현미의 쌀겨를 반죽해서 느끼함을 줄인 건데요. 기름도 지방산 함량이 낮은 카놀라유 식용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삭바삭한 맛을 살리기에 집중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다음은 토마스 식당의 흑돼지 돈가스를 맛보러 가보도록 하죠. 네, 등심 돈가스와 멘치가스만 선보이는 토마스 식당은요, 하루에 30인분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돈가스용 고기를 하루만 지나도 육즙이 증발하기 때문에 판매량에 제한을 두었다고 하죠. 이곳에서 사용하는 고기는 제주산 흑돼지 등심입니다. 또 토마스 식당에서 서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계산은 셀프라고 하죠. 오너 셰프 혼자서 주방에서 돈가스를 만들고 나르느라 바쁘기 때문에 직접 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을 놓고 가면 되는 그런 특이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는요, 한국화시킨 이탈리아의 맛이죠. 아시시의 치킨 요리를 또 맛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시의 메뉴는 흔히 이탈리아 요리에 질린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식당인데요. 정통 이탈리아식 레시피를 따르기보다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재료를 사용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대표 메뉴는 복숭아, 가지, 양파 등을 삶아서 만든 소스를 뿌린 닭가슴살에 시실리아 치킨인데요. 자작에 담긴 국물을 한 입 떠먹어
먹어보면 달짝지근한 한국식 찜닭과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모든 요리에 조미료 대신에 채소를 삶아 만든 육수를 사용해서 다 먹고 난 후에도 속이 부대끼는 그런 기분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맛집으로 연남동을 탐험해봤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두 가지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다음 카카오입니다. 종목 번호는 035720입니다.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으로 4분기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제 서비스 본격화로 핀테크 부문의 신성장 동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현재 국내 2위의 인터넷 포털 업체인데요. 2014년 1분기 기준 월 2,661만 명의 순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 서비스는 국내 1위 페이지 뷰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시작 페이지 점유율은 28%, 통합 검색 쿼리 점유율은 21.3%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요, 에이스테크입니다. 종목 번호는 08800입니다. 중국과 인도 수출 증가로 기지국 안테나 매출이 증가가 되면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2015년 방산 부문 실적 개선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안테나나 통신기기 제조 판매를 주력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지국 안테나, 모바일 안테나, 중계기 등 무선통신 사업과 무선통신 기술에 기반한 방산과 또 차량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3분기 판관비는 24% 증가했지만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V2B 통신 기술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용 레이더 분야 그리고 방위 세계 산업의 포트폴리오 확보로 사업 영역이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다음 카카오와 또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모르는 것보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요, 망치질 하기입니다. 아무래도 쉬워 보이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은 게 바로 못박기인데요. 콘크리트 벽에 못 박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이럴 때는요, 벽에 못질할 때 열십자 모양을 두고 테이프를 붙인 뒤에 교차하는 부분에 못을 박아줍니다. 네, 그리고 또는 못에 기름이나 비누칠을 살짝 해서 못을 박아주면 좀 더 잘 들어간다고 하죠. 네, 다음 두 번째는요, 방울토마토 한 번에 많이 자르는 방법입니다. 접시와 접시 사이에 방울토마토를 넣고요. 그 틈 사이로 칼을 집어넣어서 자르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양의 방울토마토를 한꺼번에 자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전선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전선을 정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봤고 항상 쓰고 있는 두루마리 휴지심을 활용하는 건데요. 휴지심은 다방면에 활용이 가능한데 전선 정리와 케이블 정리까지도 잘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안 쓴 전선은 세로로 길게 말아서 휴지심에 하나씩 쏙 넣어두면 나중에 찾을 일도 없고요. 또 지저분하지 않아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지심도 재활용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먹다 남은 과자를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먹자니 못 먹겠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두면 눅눅하고 네, 이럴 때는요 남은 과자를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서 각설탕 한 개를 함께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각설탕이 습기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삭바삭한 과자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5번째는요. 설탕 꿀통에 모이는 개미를 방지하는 겁니다. 설탕 용기나 꿀통 주변에는 입구 아래쪽에는 고무줄 몇 겹을 감아두면요 개미가 꼬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미는 고무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고무 냄새에 물러나게 된다는 건데요. 만약 개미가 설탕 용기에 들어가 있다면 불 옆에 설탕 용기를 두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개미가 나온다고 하죠. 네, 다음 6번째입니다. 손이나 팔등에 페인트가 묻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박박 문질러서 제거하면 당연히 여러분 피부가 상하기 마련이죠. 이럴 때는 페인트가 묻은 부위에 버터를 잘 발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내고 씻으면요 페인트가 잘 지워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름과 기름이 만났기 때문에 더 잘 지워지는 것 같네요. 네, 다음 향수의 활용법입니다. 쓰다 남은 향수는요 머리를 감을 때 헹굼을 할 때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깨끗하게 헹궈주면 하루 종일 은은한 향기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향수병을 옷장에 넣어두면 향기가 옷에 스며들면서 향기나는 상쾌한 옷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녹슨 자물쇠를 쉽게 여는 방법인데요. 자물쇠가 녹이 슬면 열쇠가 잘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돌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뿌리는 모기약을 열쇠 구멍에 뿌려두면 됩니다. 그러면 모기약이 윤활작용을 해서 쉽게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8가지의 생활 관련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계획을 세울 때는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천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책을 읽을 거야, 또는 뭐 운동을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할 것인지, 또 책은 1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몇 권을 읽을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두면요, 실천하기에 더욱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기록해 두셔서 초심을 잃을 때마다 한 번씩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